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5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주차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스트로브 조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앰뷸런스라든가 경찰차 같은 거 위에 깜빡깜빡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과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여러가지 센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수업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LED 스트로브 조명이라고 해서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파란 거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포텐셔미터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시뮬레이터 온라인 상에서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실제 저희가 그 실습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은 LED 파란 거 2개, 그 다음에 빨간 거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LED 4개를 모두 연결하기 위한 저항 4개가 필요합니다. 220오hm 저항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셔미터라고 하는 이 50kΩ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텐셔미터는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LED는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글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번 라인에 이거 2개가 연결돼서 저항을 지나서 이제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11번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저항 지나서 또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 가변저항 포텐셔미터라고 하는 게 그라운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A0에 연결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지난 아마 온라인 시뮬레이터로 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연결해보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행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에 의해서 USB를 이용을 해 아두이노에다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을 또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0라고 하는 핀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A0 여기 연결된 거는 이 부분에 연결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수치로 바꾸기 위한 부분이 이 센서 밸류라고 하는 곳에 가져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타이머로 세팅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핀은 아웃풋 파란색 나가는 핀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핀은 빨간색이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거를 돌리게 되면 그 돌리는 값을 가져옵니다. 센서 밸류 변수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을 원래는 아날로그 값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0부터 1023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0부터 1023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 저희 깜빡이는 시간으로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요, 0.01초에 해당하는 값이면은 되게 빨리 깜빡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0.5초까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500은 0.5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5초로 천천히 느릿하게 깜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요. 그쵸? 최하는 0.01초로, 최대는 0.5초로 세팅해서 타이머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우선은 빨간색이 먼저 깜빡깜빡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파란색이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0.1초 되게 많이 줄여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되게 빨리 그 속도가 나타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는 0.5초에 해당하는 깜빡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는 이해를 했으니 이제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화면상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그러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여기에 저는 이미 컴퓨터 USB에다가 아두이노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컴3에 이렇게 아두이노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모두 다 지우시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복사해 왔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면, 처음 실행이기 때문에요. 얘는 블링크2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저장을 해주고, 컴파일을 해보면, 오류가 없으면은 컴파일 완료라고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잘 됐으니, 이제 저는 이 아두이노 3이라는 녀석에다가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눌러서 업로드가 되게끔 합니다. 그럼 업로딩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업로드 완료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 완료까지 됐으니 저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두이노에다가 전원 연결만 하게 되면은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습하는 내용을 이거를 그대로 저도 보고 휴대폰으로 다시 찍어서 이걸 어떻게 꽂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트로브 조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거는 기존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실습을 또 꽂아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빼고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줌을 좀 더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거는 여기 전구가 이번에는 빨간색 하나 더, 그쵸? 그래서 빨간색 두 개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두 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하나, 여기 또 빼서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란색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두 개까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저항 220오hm 저항이요. 이번에는 이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총 4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또 빼서요. 총 4개를 빼둬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개를 준비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저기 있는 이 포텐시오미터라고 하는 요 가변저항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가변저항도 챙겨두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우선은 다 뺍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새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원선은 다 빼주고 이 상태에서 그럼 처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아까 저희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USB를 이용을 해서 이미 여기 안에다가 스트로브 조명을 하기 위한 실행 코드를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11번에다가는 파란색 두 개를 꽂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다가는 빨간색 두 개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포텐시오미터부터 연결을 해볼까요? 포텐시오미터 연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쪽에 그냥 아무 때나 한 곳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꽂아줍니다. 이게 되게 뻑뻑하게 돼 있어서 딱 소리 날 정도로 저는 꽂아야지만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저는 이 맨 왼쪽에다가 화면상에서는 원래는 이쪽에다가 아마 그 그라운드를 연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좀 더 끝에다 해야 되겠네요.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연결을 하고요. 얘는 플러스로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꽂아둡니다.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저기 아두이노에 있는 그라운드와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두이노에다가 걔네들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위한 부분을요, 또 하나의 전선을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아두이노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라운드가 밑에 여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5V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플러스 전선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부분에 꽂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플러스 부분에서 5V에다가 연결하는 것도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얘네들을 스트로보 조명을 위해서 전구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구들 연결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를 이 오른쪽에다 플러스를 두자고 하고요, 왼편에다가는 그라운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연결하기를 하나 꽂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게끔 해서 또 여기에 이렇게 꽂고요. 너무 딱 붙이면은 좀 힘드니 이렇게 했습니다. 한 칸 띄워서요. 그 다음에 빨간색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긴 쪽을 플러스를 오른편으로 해서 꽂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명도 마저 네, 플러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칸 띄워서 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요, 얘네들이 다 저항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저항을 연결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이미 한번 사용했던 저항도 다음과 같이 꽂고 난 다음에 네, 이쪽 편으로 해서 꽂아주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쪽에 연결되어 있도록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접어서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 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네, 잘 안되는데요. 플러스 쪽에다가 꽂아주고 또 여기서도 하나 꽂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해서 나머지도 연결을 똑같이 해줍니다. 어디에 꽂혔는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거도 또다시 해서 플러스에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꽂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얘는 반드시 이 라인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다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와 이거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한 칸 옆으로 밀어서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선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꽂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간에 11번과 12번을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좀 짧은 녹색 케이블은 파란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케이블이니까. 네, 파란색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꽂혀 있는 거를 잘 보시고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 파란색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도 파란색 꽂아 있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아, 이 두 개 파란 거는 이렇게 라인에 의해서 이쪽 파란 거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빨간 거 두 개도 이제 이쪽에서 또 빨간 거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또 빨간 거에 맞춰서 이 색상으로 연결을 해주면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한 칸 남겨둔 이유는요, 여기는 11번이 요거 두 개는 12번이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 한 칸을 지금 띄워서 여기 한 칸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라인 하나에다가 연결하고 네, 꽂아주고 12번에다가 연결하기. 네, 12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얘는 11번에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 좀 기다란 선을 제가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란색 긴 선이 제가 지금 여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네요. 네. 그래서 파란색 긴 선을 또 이용을 해서 11번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11번에 연결한 거는 이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네.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에 이제 그라운드만 연결을 다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연결하기 위해서요, 이쪽 지금 이미 그라운드 하나 빠져서 여기에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4개 애들이 다 모두 그라운드 이쪽에다가 꽂힐 수 있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꽂기 위해서 검정색이라든가 파란색 라인이 있으면 걔네들을 좀 찾아서요, 연결을 모두 다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까만색도 파란색이 더 있으면 좋은데요, 파란색도 해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모두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그라운드에 꽂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에 꽂아서 마이너스 쪽에 있었던 짧은 라인에 있는 애다가 연결을 해야 되고요, 얘를 그라운드에 연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여기에 맞춰서 꽂고 또 그라운드에 연결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좀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머지 2개만 그라운드에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꽂고 그라운드에 연결, 그 다음에 마지막도 하나 더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만 해주시면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잘 됐고요. 저는 이제 다 완료가 됐으니 이 내용을 이제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전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을 다음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하면은요, 컴퓨터 연결되는 소리가 났고요. 저는 이게 불이 2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밖에 안 들어오는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면은요, 깜빡이는 속도가 늦어져야 되고요. 제가 가운데 거를 아직 연결을 안 했네요. 그쵸? 이거를 가운데 A0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잠깐 얘를 빼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연결이 안 된 이유는, 잠시만요, 이게 하나가 플러스에 안 꽂혀 있고 그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좀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불이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되는지를 지금, 이것도 이쪽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칸이 옆으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불은 잘 들어올 테고요. 2번만 좀 기다란 그린 라인으로 해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이 좀 긴 게 바로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A0에 연결을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가운데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으니 한번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꽂아 두고요. 이제 빨간 게 2번 깜빡, 파란 게 2번 깜빡 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최대로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깜빡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반 정도 돌려주면요, 네, 조금 더 빨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아예 최대치로 내리면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둘이가 너무 깜빡입니다. 왜냐면은 0.0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를 조금만 더 돌려주면은, 네, 얘가 2번, 얘가 2번 깜빡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돌려주면, 네, 이렇게 되고, 최대로 돌려주게 됐을 때는 0.5초 간격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깜빡이는 게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실습할 때는 저도 이거를 항상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꽂는지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거를 할 때마다 실수를 조금씩 할 때도 있고요, 좀 잘 안 되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결을 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뭐 영상을 다시 찍거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습할 때도 뭐가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을 보통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미 시뮬레이터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만 연결을 하셨다면은 다음과 같이 똑같이 동작하는 거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LED 스트로브 조명 만드는 것은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서 오늘 또 설명드릴 부분을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스토브 조명을 해보는 거를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C 프로그래밍 중에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자가 좀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문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셋업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루프에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2개의 바깥쪽에다가 작성을 해둡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할 때는 셋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루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2개의 완전 바깥쪽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셋업 앞쪽에다가 얘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함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함수의 이름은 ctemp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t라고 하는 변수로 어떠한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값을 전달받으면 32를 빼고 여기에 5 나누기 9를 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이 값을 해주게 되면 얘는 실제로 어떠한 값을 가지냐면은 원래 섭씨 화씨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섭씨 몇 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씨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화씨로 사용되는 이 값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 값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섭씨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한 번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한 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부분의 포문에 의해서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서 10을 증가시켜주면서 최소한 10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0을 집어넣었을 때 저희 섭씨로는 몇 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10을 넣었을 때는 몇 도가 되는지,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다가 걔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함수 동작하는 부분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시뮬레이터로 그대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시뮬레이터를 열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잠깐 열고요. tinkercad.com이었나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다른 컴퓨터를 또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계정이 이미 있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만요. 저는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화면상으로 지금 너무 화면이 글씨랑 지금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기 위해서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요. 우선 로그인을 해주고, 잠시만요.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해주고 난 다음에 서킷 새 회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새 회로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두이노 하나만 놓고 좀 전에 복사해놨던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하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작성을 하는데 복사해왔던 코드를 그대로 지워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셋업하면서 쭈루루 그 값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코드를 봐야지 직렬 모니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시작을 하면 네,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에 FT가 잘못해서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잠깐 빼고 다시 시뮬레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뮬레이터가 잘 동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플로트 타입으로 해서 값을 리턴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계산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이 다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되게 되는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f라는 값을 넣어줘서 이 f 값에 의해서 여기가 잘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ft가 들어왔을 때 여기 부분이 빠졌네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ft가 네, 이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왜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복사를 다시 해서요. 저기가 아마 마우스로 옮기면서 잠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뮬레이터 종료를 해주고 다시 지워주고 붙여넣기를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면요. 이번에는 네, 다음과 같이 제대로 들어가서 0일 때 네, 이 가격, 이 금액이 아니고 이 온도죠. 그 다음에 화씨 10도일 때는 섭씨 마이너스 12.2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옮기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처음엔 실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시뮬레이터 이제 멈추고 다음 이어서 또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서 저희 오늘 쓰는 것 중에 아마 이 배열을 사용하는 게 좀 있습니다. 배열은 저희가 어떠한 박스를 만들어 두고 그 박스 안에 칸을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그 칸에다가 번호를 알아서 붙이게 해주고 그 칸에 하나하나 숫자나 아니면 문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타입으로 x라고 선언을 하고 2, 4, 5, 6, 9라고 해서 하게 되면요, 알아서 칸이 이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 박스 안에 0번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진 거 아래에 여기 있는 내용이 차례대로 0번 칸엔 2, 1번 칸엔 4, 2번 칸엔 5, 3번 칸에는 6, 그 다음에 4번 칸에는 9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시작을 0번부터 해서 5칸이면 4번까지 해서 칸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배열에서의 시작은 0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캐릭터형으로 해서 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0번, 1번, 2번, 3번은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는 X라는 문자가, 세 번째는 Y라는 문자, 네 번째는 C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구조체 혹은 문자와 문자열, 시간 제어 함수 등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는데 화면 출력을 할 때 특히 시리얼 모니터나 LCD 등을 어떠한 글씨를 표현할 때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어 함수도 제공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래는 이제 포텐셜 미터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책에 나오는 순서상으로는 이게 있다 보니까 실습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 실습 때 먼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실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얘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에다가 다음과 같이 꽂기만 하고 이 프로그램 내용만 써주시면은 얘가 이런 동작을 하는 애고 이러한 숫자가 들어오는 애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이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하면서 아두이노 하나만 꽂아뒀기 때문에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네, 얘를 조금 더 네, 키워서요. 그 다음에 포텐셜 미터 연결을 하기 위해서 분압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바로 놓고 얘를 바로 연결해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50이니까요. 50kΩ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선을 연결을 하기를 왼쪽에다가 5V요. 가운데에 A0,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그냥 누르고 얘를 플러스 이렇게 해버려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시스템이랑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걸 해볼 때에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한 브레드보드 하나를 놔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꽂아주시고,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A0에, 그쵸? 그 다음에 맨 왼쪽은 플러스 5V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얘는 그라운드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쵸? 여기다 꽂는 게 더 편하겠죠? 보이기에는. 네, 그래서 이쪽에 그라운드에다가, 그라운드가 총 3개 있습니다. 여기 아두이노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꽂아주시면, 네, 그라운드는 가능한 한 또 검은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다 꽂았습니다. 꽂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냥 아날로그 A0에서부터 오는 값을 시리얼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초에 한 번씩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코드에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도 잠깐 다 삭제를 해준 거고요. 연결은 다 됐으니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해주면 1초에 한 번씩 1023이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제일 끝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1023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한 반 정도로 갖다 주면은 네, 다음과 같이 511이 됩니다. 다음에 반대편으로 또 이만큼 돌려주면은 네, 0이 되겠죠. 아, 이쪽으로 돌리면 0이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1023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쪽이 0이 됐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돌렸을 때가 1023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요, 시뮬레이터 잠깐 멈췄습니다. 코드도 잠깐 치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 있죠? 이 선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를 플러스로, 그 다음에 까만색 애를 네, 이쪽으로 해서 시뮬레이터를 다시 시작을 해주시고 나면요, 이제 여기에 얘를 돌리면 최대로 돌아가 있을 때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돌려주면 490, 뭐 한 이쪽으로 가면은 700,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많이 꺾어주면은 1023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0부터 1023까지 들어오니까 그 값을 저희가 분할을 해서 앞에 수업했던 거에서도 이 스트로브 조명을 만들 때도 이쪽으로 오면은 0, 이쪽으로 가면은 1000 몇 되는 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변 저항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은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플러스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의 시뮬레이터 실습으로는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는 전압 측정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 연결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현재 전압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전지 전압 측정을 하는 거고요. 시리얼로 당연히 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얘는 이제 아날로그 A0에 1023으로 나누어지면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볼트가 계산이 돼서 볼트를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이 내용 그대로 사용해 보시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싱커 CAD에 해당하는
서킷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하면서 네, 이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는 0.5V 배터리 하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쵸? 0.5V 배터리 하나를 갖다 놓고요. 얘기한 그대로 A0에 양극, 그라운드에 그라운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색상을 좀 바꿔주는 게 낫긴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희는 코드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모두 지워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고 직렬 모니터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해주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는 얘는 1.5V 전구구나 라고 1.5V 전구가 아니죠, 건전지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3V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요. 3V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2개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네, 직렬로 연결된 화면상으로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된 3V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시뮬레이터 시작을 하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3V로 바뀌어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더 많이 바꿀 수도 있겠죠? 눌러서 배터리를 3개 해버리면요, 그럼 이제 4.5V, 그 다음에 또 배터리 눌러서 4개까지 하면은 네, 얘는 최대 5V까지 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5V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 1024 곱하기 5V로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를 계산을 좀 더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얘는 최대 배터리 개수는 이 4.5까지 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터리를 볼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네, 하나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아두이노 프로그램하는 것을 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피에조 스피커입니다. 얘는 저희 컴퓨터로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로도 해볼 거고, 실제 저희 그 아두이노에다가 꽂아서도 이거는 해볼 것입니다. 이때 이번에는 피에조 부저라고 해서 저희 그 가지고 있는 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저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만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는 스피커 안에 이 피에조 그 떨림 판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 얘는 뭐 저항을 또 따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요, 얘는 코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주로 이제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코드를 좀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여기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9번 핀을 쓰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전체의 소리를 나타내는 길이는 15개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15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네, 여기에 C, G, G, A, A, F, G, G, E, E, D, D, C 그리고 한 칸 띄워져 있는 것까지가 총 15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15개는 사실상 잘 보시면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코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음악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C는 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G는 솔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A는 라에 해당이 되고, F는 파, 그 다음에 다시 E는 도, 레, 미 할 때 E에 해당이 되고요. D는 레에 해당이 되고, 다시 C는 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5개를 이제 비트의 숫자, 얘는 몇 초, 얘는 몇 초 할 때 1이 대부분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 빠르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라고 하는 부분은 둘, 넷, 여섯, 7번째에 해당하는 이 F죠. 그래서 이 F에 해당하는 거는 좀 더 길게, 다른 애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C라고 하는 애도 좀 더 앞에 거보다 길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띄어쓰기 있는 애만
좀 더 많이 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소리들은 템포는 다 0.3초씩에 의해서 소리 나게끔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여기 아랫부분은 저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C, D, E, F, G, A, B라고 하는 각각의 소리를 음계에 대한 소리를 톤을 설정해주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는 1915라는 떨림으로 해서 표현을 하기 위한 설정과 D는 1700, E는 뭐 1519, 그 다음에 갈수록 좀 숫자가 작아지죠. 그렇게 떨림 위치를 좀 낮춰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소리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각각 주어진 톤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만큼을 출력을 해달라라고 소리를 설정을 한 거고요. 이 함수가 이 앞에 선언된 함수이고 얘가 실행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어진 시간만큼 소리를 내고 소리를 끄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어려운 함수지만 그냥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실행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셋업 부분에 8번에서 소리를 낼 거야. 스피커 핀이라고 하는 건 앞에 9번이네요. 9번에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15개의 랭스를 가지고 소리를 낼 건데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 멈춤으로 시간을 기다려주면 돼. 그렇지 않고 뭐 C나 D 그러한 소리가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소리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해서 소리를 내줘 라고 하는 경우고, 이러한 것들이 끝나면 잠깐 뭐 0.15초겠죠. 그동안 사이가 띄어서 소리를 멈춰주고 다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시뮬레이터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저는 시뮬레이터 이미 해놓은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앞에 녹화를 했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소리가 지금 20분 이상이 넘어가거나 한 18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리에 잡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잡음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 번씩 끊어서 하다 보니 앞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녹화를 다 해놓고도 소리가 다 뭉개지거나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학생분들이 보시거나 하실 때 소리를 들을 때 되게 싫어하거나 하시는 게 조금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생겨서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녹화를 해야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떤 경우였냐면,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는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를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를 찾아서 하나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에조 스피커를 놓을 때 얘는 9번에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9번과 얘는 플러스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을 했고요. 이거 아마 시뮬레이터 말고 실제로 할 때는 또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쪽에 9V 연결했고 9번에다 연결을 했고 그라운드에 연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제 코드 부분을 또 설정을 해서요. 저희 8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모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엔터 한 번 더 쳐주시고 이번에는 9번에 있는 코드 내용까지도 또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41줄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소리를 노래 소리 비슷한 걸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플레이를 해서 들어보면요. 들으셨다시피 중간에 있는
파라고 하는 소리와 마지막 끝에 도라고 하는 소리 두 개가 조금 더 길게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실습 자료로 피에조 스피커만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당연히 저희 그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내용을 다 지우고요. 좀 전에 저희가 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드래그해서 복사했던 걸 여기에 스케치에다가 넣어주고요. 엔터 한번 쳐주고 이번에는 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또 복사를 다 해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까지 다 넣었으니까 얘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피에조라고 하는 스피커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피에조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합시다. 네, 그리고 컴파일 전원 눌러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요. 컴파일이 문제없이 잘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엔 얘를 아두이노를 또 연결을 해서 그 내용을, 스케치 내용을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두이노에다가 저는 연결을 했고요. 연결하고 난 다음에 툴 부분에 포트 컴3에 잘 돼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그럼 해줍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이제 됐고요. 저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아두이노에다가 피에조 스피커만 꽂아서 그 다음에 전원만 연결해주면 이 내용이 실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에조 부저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이미 보여드렸던 이 그 LED 스트로보 조명에 대한 걸 좀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싹 다 이거를 빼버리고요. 이제 이 피에조 부저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얘는 제거를 하고요. 네, 실습 시간에는 이렇게 또다시 연결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음같이 얘는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모두 다 잠깐 빼두고요. 그리고 LED도 모두 다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잘 구분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전구에 쓰던 모두 다 같은 225미였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리를 그렇게 잘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에조 부저를 사용을 할 건데 저한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시면 remove seal after washing 이라고 돼 있어서 뭐 깨끗하게 뭔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실을 제거해 달라고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제거되어 있는 애가 있고요. 뒤에 생김새는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은 피에조 부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프터 C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요. 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플러스라는 게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라운드는 안 적혀 있죠. 그럼 이 내용 그대로를 저희는 여기다 그냥 꽂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꽂아두고요. 얘 어디다 꽂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40번 쪽에, 이쪽 40번이요. 40번 쪽에 이렇게 해서 40번 위치에다 꽂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40번 위치에 정확하게 꽂은 걸 잘 확인했고요. 그럼 여기에는 한 44번 위치에 지금 한 4칸 정도 떨어져서 꽂혀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꽂아질 테니까요. 이렇게 꽂았고요.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9번에 꽂을 수 있도록 여기 40번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소리 안 나면은 다른 데 꽂아야 됩니다. 네, 봤을 때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꽂아주고요. 네, 제발 거기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죠. 두 개 맞춰서 꽂혀 있나 확인을 했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번 위치에 제가 꽂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40번 위치에 꽂습니다. 잘 꽂았으니까 이제 그라운드에 하나 꽂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9번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하나는 검정색은 그라운드에, 그쵸? 전원을 우선 빼야 됩니다. 잠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번 위치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연결이 잘 돼 있는 거고요. 9번 위치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잘 꽂았고 여기에도 잘 연결을 했으면 이제 소리가 나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업로드는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다음같이 연결을 합니다. 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나요? 네, 왜 안 날까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얘가 맞게 꽂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네, 저는 맞게 꽂은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이쪽이 9번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 네, 10번에다 꽂았네요. 또 실수했습니다. 9번에다가 다시 꽂아서 하면은 네, 다음같이 소리 들리는 것 보셨죠? 그렇게 잘 꽂으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항상 할 때마다 이걸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한번 잘못 꽂았는데 이번에 또 잘못 꽂았네요. 아까 분명히 9번에다 꽂는다 해놓고 저는 여기 10번에다 꽂아서 그 소리가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둔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소리를 또 한번 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소리를 내는 건지는 저는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저는 코드를 먼저 찾아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설명은 좀 이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똑같이 9번을 사용을 하면서 코드 내용이 좀 더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여기에다가 네, 추가를 해서 네, 그 내용을 소리가 딱 한 번만 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 내용은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네, 수업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코드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럼 화면상의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걸 또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 동작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빼지 마시고요. 그대로 냅두시기. 네, 예제 실습되는 거를 먼저 한번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코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건 똑같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코드가 좀 더 바뀌어 있으면 또 어떻게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코드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소리를 나타내는 걸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네, 역시나 9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이 ABC라고 하는 애는 잘 보시면 262, 294, 330, 349, 39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m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값인 dx라는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헤르츠 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tm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dx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보시면은 피에조 스피커를 나타내고자 하는 9번이라고 하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262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4에 해당하는, 그 다음엔 330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씩 전달받는 헤르츠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unsigned long tm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5초 동안 0.5초 동안 소리를 내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이제 소리 내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50만인가요? 50만 네 슬러시 헤르츠라고 하는 이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262를 50만으로 해서 나눠버리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소리 값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리 값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딜레이 시간대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 헤르츠에 따라서 떨림에 의해서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여기 숫자에 의해서 이 맨 앞에 있는 262는 낮은 도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 294에 해당하는 값이 되게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소리인 레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30에 해당하는 거 하면은 미,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도에 해당하는 소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차례차례 딜레이 0.05초 간격으로 해서 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거를 딱 한 번만 소리를 나게 하기 때문에 이 셋업 부분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는 복사를 해서 아까 만들었던 코드 피해조 1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새 파일을 해서요. 이번에는 또 피해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조 2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스케치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컴파일이 완료가 잘 됐으니 저는 아두이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업로드도 해주면 되겠죠. 업로드를 해주면 이번에는 도레미 소리 들리셨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피해조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상에서는 보이질 않지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또 다른 코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튤립 멜로디 송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내용만 그대로 복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또다시 전체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해서 코드에 이상 없는지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요. 컴파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코드 내용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부터 TC는 0.5초, 그 다음에 TD는 0.5초, 그 다음에 TE는 1초, 그 다음에 TX는 1초, 이렇게 해서 2초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의 중간에 있는 TX는 아마 소리가 안 나는 걸 테고요. 그 밖에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찍어서 또다시 보여드릴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이렇게 스피커로 조금씩 소리가 들어갈 테니까 소리가 얼만큼 크기로 많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노래 튤립 멜로디 송이 나타나는 것을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그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한 과제를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피해조를 이용한 스피커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제가 이건 아까 그 코드죠. 이 코드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찾으시면은 인터넷상에 이러한 아두이노 스피커, 피해조 스피커요. 이용한 소리 혹은 음악을 나타내는 코드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지난번 과제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연결해 놓은 영상 이렇게 찍은 거 보여드렸다시피 그 영상을 찍어 놓는 상태로 자신이 이걸 만든 노래가 풀로 나오는 하나를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그럼 저희가 수업하는 시간이 10월 4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인 거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하는 기간은 10월, 여기서부터 그 다음 수업이 11일이기 때문에 10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이버 캠퍼스 열어서 한번 저도 설정을 이제 제출하시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설정을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 가고요.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후에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자료에서요. 이번에는 5주차에 해당하는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5주차 수업 이후에 6주차 되기 전에 5주차 때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5주차 과제라고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해줘 스피커를 이용한 음악을 만드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소리 내기니까요.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10월 4일부터 해서 10월 10날까지 10날 밤 23시 55분까지 제출을 하시는 거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파일은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과제 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찍으실 때는요, 이렇게 똑같이 꽂아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인터넷상에서 하나, 소리를 나타내는 코드를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실 때 중요한 건, 본인의 학번과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를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이분이 하신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의 그 이름과 학번이 들어가지 않은 영상은 다른 데서 가져오셨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그 제출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을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 한두 분이 아직까지 추석 연휴가 껴서 그러한 그 키트를 제대로 못 받아서 과제를 못했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만 기간 연장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를 게시판에다 업로드를 못 하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메일로 영상 찍은 것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0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지났고 또한 요즘에는 다시 그 택배를 신청을 하면 보통 한 이틀, 3일 내에는 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월 4일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혹시나 물건을 그때서라도 이제 주문을 하셔서 하드웨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10월 10일날 밤 12시까지는 충분히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날짜에 맞춰서 날짜가 이렇게까지 되니까요. 이 기간 안에 꼭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다음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디지털 입력이라고 해서 텍트 스위치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나 지지난 시간에 이 스위치를 사용하는 건 좀 해보셨습니다. 근데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텍트 스위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것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용 방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텍트 스위치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스위치 온, 오프 하는 거와 비슷하긴 한데 얘는 눌렀을 때 데이터가 어떠한 것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선 하나가 있고 얘네 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할 때는 스위치를 꽂을 때는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브레드보드 하나를 잠깐 놓고요. 이 브레드보드를 놓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 부분 브레드보드를 좀 옮겨 놓고요. 이렇게 안 옮겨지죠. 얘를 갑자기 꽂질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꽂혀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만 저는 옮기고 싶었는데요.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했을 때 좀 키워서요.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브레드보드에 저희가 그 스위치라는 누름 버튼을 연결을 하면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얘네 둘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얘네가 연결이 안 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꽂을 때 얘를 이렇게 놓고 꽂게 되면은 전선을 여기다 한번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기에는 화면상에서는 잘 놓아지는데 저희가 실제로 스위치를 놓을 때는 스위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놓으실 때는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띄어쓰기 돼 있는, 좀 띄워져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어디랑 연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이랑 또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저희는 한 번 더 사용해 볼 때는 다음과 같이 그냥 2번에다가 연결을 해서 해주고요. 이쪽에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얘를 누르면은요, 그때 눌렀을 때가 아니죠. 사용자가 눌렀을 때는 이게 2에 연결돼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얘를 누르면 이 값은 전류가 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로우가 됩니다. 2번 핀이요. 그래서 사용자가 눌렀을 때는 2번 핀에 의해서 누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 라이트가 만약에 2번 라인이 하이가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안 누른 상태입니다. 여기가 연결이 두 개가 안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안 눌렀을 때는 연결이 안 되는 상태라서 하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 상태일 때는 불이 안 켜집니다. 대신에 사용자가 얘를 눌러서 전원이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흐르게 되면은 이 2번 상태가 로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켜달라고 하는 거죠. 13번 불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는 시뮬레이터로 먼저 해보도록 하죠. 시뮬레이터로 먼저 다음과 같이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하나와 브레드보드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누름 버튼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쵸?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이 놨습니다. 그쵸?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2번에다가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서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연결을 잘 해두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만 하면 되겠죠. 그럼 코드 작성을 하기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저희 코드 내용을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지우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해주시면 요 L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누르면요, 불 켜졌죠?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떼면은 불이 꺼집니다. 또 누르면 켜지고 떼면은 꺼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연결을 해주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택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눌렀을 때 불이 켜져 있고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기 싫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눌렀을 때는 꺼지고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프로그램 코드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만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불린이라고 하는 온오프라고 하는 값을 우선은 펄스를 줬습니다. 꺼져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도 안 누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핀을 입력하는 핀으로 해주고요. 13번을 이제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핀이 만약에 로우 상태라고 하면 지금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용자가 뭔가를 누른 상태입니다. 누른 상태에만 이때 파악을 해줍니다. 만약에 온 오프가 펄스다. 이건 true여야 되는데요. 지금 true일 때는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을 켜주게 되겠죠. 불을 한번 켜고 바꿨습니다. 이제 그럼 true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는 쭉 돌아가고 있을 때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여기 안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가 한번 누르면 쏙 들어와서 현재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꺼져 있으면은 켜주고, 켜져 있으면 꺼주는 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시뮬레이터에다가 또다시 코드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처음 시작했을 때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딸깍 하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는, 잠시만요.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원래 한번 누를 때가 아니라 한번 누르고 저는 마우스를 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고요. 또 한번 눌렀다가 떼면은 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렀다가 떼면은 켜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눌렀다가 떼면은 꺼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딱 눌렀다가 뗐을 때 바로 켜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렀다가 뗐을 때 꺼져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면은 한번 눌렀다 뗐는데 너무 순식간에라서 이게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좀 눌렀다가 떼야지만 켜져 있고, 또 눌렀다가 떼야지만 또 이번엔 안 꺼지네요. 그쵸? 그래서 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채터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이 바로 탁 들어와서 그때 켜지고 꺼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채터링을 고려해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한번 꺼지는 프로그램을, 이 함수를 좀 더 넣어서 이 부분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넣어주면 정말 잘 딱 누르고 딱 꺼지고 하는 게 잘 되느냐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하고 시뮬레이터를 꺼주고 코드 내용을 없애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값이 잠깐 실행이 됐을 때 여기에서는 바이트 값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확인해주는 그러한 코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스위치를 사용할 때요, 텍트 스위치를 사용할 때 이 코드를 함수를 꼭 쓰고 여기에 그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시작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한번 딱 눌러줬다가 떼면 잘 켜지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렀다 떼면 잘 꺼지고요. 그래서 한번 딱 눌렀다가 떼면 켜지고, 정확하게 한번 눌렀다 떼면 꺼지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저는 시뮬레이터로만 보여드렸으니까 실제 그 도구를 가지고 저희 그 산 기계를 가지고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거는 모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앞에 이거는 보셨고 두 번째 거도 되는 걸 했으니 실제 이거가 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5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만 드래그를 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하기를 지우고 저장을 해야죠. 모두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또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라고 하니까요,
이번엔 스위치 5주차에 해당하는 거로 스위치 5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그 아두이노가 연결이 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컴3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컴파일한 거를 업로드를 해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스위치만 꽂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연결했었던 그 피해조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그래서 2번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저 코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번에다 연결했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2번에다 연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다 뽑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그 텍트 스위치 있죠? 요거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라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대로 돌려서 얘를 꽂는데, 꽂으실 때 보시면 이렇게 꽂으면 되게 좁습니다. 길이가 안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다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번호에 맞춰서 놓을까요? 50번하고 50번, 52번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꽂혀 있고요. 50번과 52번 정도에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하나는 이쪽에 52번 있는 데다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번 있는 데다가 꽂으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세게 했더니 이게 라인이 빠져버렸는데요. 좀 더 이렇게 해서 50번 있는 데다가 50번 꽂는 데가 너무 빡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50번과 52번 있는데 꽂았고요. 얘를 여기에다가는 하나는 그라운드에, 그쵸? 그래서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2번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누르면 불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은 불이 꺼졌죠. 다시 한 번 누르면은 켜지고, 또 딸깍 한 번 눌렀다 떼주면 꺼집니다. 그래서 이번 거에서는 텍트 스위치는 그렇게 어려운 실습이 아니고요. 얘를 한 번 눌러서 켜지고, 한 번 눌러서 또 꺼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실습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텍트 스위치에 대한 실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16번에 해당하는, 1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그 온도 센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온도 센서 뿐만 아니라 이 템퍼레이처 센서라고 해서, 템퍼레이처 센서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입력을 한 건데, 광 센서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 센서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을 텐데요. 이거와 이 템퍼레이처 센서라고 하는 두 개에 대한 것도 준비를 했는데, 수업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시간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여러가지 실습을 해보시는데, 본인이 실습하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수업 시간을 조금 짧게 하더라도 여러 번 실습을 이것저것 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난 후에 학생분들한테 이거 직접 해보시라고 또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수업 시간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3시간 수업일 경우에는 75분 이상만 좀 조절을 해서 수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풀로 다 해서 75분을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75분 이상 정도만 하면 그래도 3시간 수업에서는 적당하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수업에서는 이 템퍼레처 센서와 그 다음에 이 광 센서라고 하는 두 개도 같이 더 하고 싶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미뤄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했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은 지난 수업 때 했었던 부분인 이 스트로브 조명을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한 것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을 해보다가 그거를 제가 실제로 실습을 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브 조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함수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배열에 관한 문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스트로브 조명을 사용할 때 썼었던 이 아날로그 입력에 해당하는 가변 저항 있죠. 이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건전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 측정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제로도 내드렸다시피 다음과 같이 피해조 부저를 이용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 텍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간략히 말씀을 이번 5주 수업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부분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조 부저를 이렇게 연결을 그대로 하신 상태에서 프로그램 쪽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는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코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찾아보면은요. 구글에서 찾으면 될까요? 구글에서 피해조 부저 그 다음에 멜로디 코드 정도를 찾으시면 여기도 있고 멜로디 쉬운 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곰새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종 엘리제 그러한 것들이 코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어가서 보게 되고 복사해서 쓰게 되면은 과제하는데 큰 의미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드를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신 상태에서 코드를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네, 소리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일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저희 과제에 내시는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10월 4일 이 5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과제 제출하는 기간은 10월 10일 밤 12시, 일요일날 주일날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저희 학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학생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2학기 중간 강의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차 중간 평가, 강의 평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해주시는 게 학생분들한테도 나중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의 평가를 해주시고 나면 객관적인 점수를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서술형 2문항을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객관식 5문항에서는요. 점수를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학생분들이 점수를 잘 주시면 더 힘나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한 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나는 이런 게 좀 필요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다음 이제 이 설문조사가 끝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보충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교수님들은 이러한 강의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수업 시간에 그냥 직접적으로 점수는 가능한 저도 사람인지나 잘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술형 두 문항은 좀 구체적으로 혹시나 수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더 보충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적어주시면 익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학생분들한테 점수 드릴 때에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요구사항을 했는지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쨌든 요구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걸 무시하고 가진 않겠죠. 더 적용을 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할 테니 이러한 부분도 평가 기간을 잘 맞춰서 강의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5주차 강의에서는 앞에 설명 다 드렸고요. 이 과제 내시는 것까지 반드시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약간 스피커 부분에 제가 조금 녹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서 사실상 살짝 좀 잡음이 좀 많이 섞여서 불편하신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업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해서 이 부분을 녹화를 한두 시간 더 오버가 되더라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 학생분들도 몸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백신 맞으실 시기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다음 주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요. 그 백신을 맞고 또 수업 준비하는데 조금은 힘들거나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차 맞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 졸리기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미리 수업을 좀 준비를 해놓던가 해서 수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학생분들도 영상을 보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과제가 있으면 과제도 가능한 빨리 이거 보시면서 실습하실 때 바로 하고 영상을 찍으시면 좀 더 금방 끝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간 안에 잊지 마시고 과제도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5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